여러분은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정신 에너지가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념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물질화시킴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내적 발전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은 설상 자신의 감정, 에너지, 정신적 환경이 물질화된 결과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우슬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됩니다. 당신은 결국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세스라는 신비한 영적 존재가 알려준 현실 창조에 대한 비밀입니다. 영적 존재인 세스는 저자인 제인 로버츠와 오랜 기간 서로 교신을 하면서 믿기 어려운 놀라운 것들을 알려줍니다. 제인 로버츠는 그 내용을 담아 세스 매트리얼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지금의 현실과 꿈, 사후세계, 현실 창조 등 수많은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알려주는 특별한 내용이 담긴 책이라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해결책이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사념과 감정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이 과정으로 자신의 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가 주변 환경을 형성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내적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해 심도 있게 알려주는데요. 세세에 따르면 우리는 3차원의 시공에 물질화되고 개인화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처해진 현실 세계에 우리는 단순히 톱니바퀴의 부품 같은 존재가 아닌 얼마든지 원하는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현실을 인식하는 감각은 단순히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스 매트리얼의 내용 중 꼭 알려드리고 싶은 현실 창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있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에 따라 일상적인 행동을 결정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물질적인 우주는 별, 의자, 사건, 돌, 꽃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물들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을 유발하는 셈이다. 바꿔 말해서 자신의 현실관에 따라 안전하거나 두렵다고 느끼고 행복해하거나 슬퍼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끈끈이 종이에 붙은 물질처럼 육체적 현실에 붙잡혀 있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더욱 악화되어 파멸을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우주란 우리가 탄생했을 때 등장했다가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떠나게 되는 무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하루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기쁨을 미심쩍은 눈길로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도 예전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롭과 사랑에 빠졌을 때 비극적인 상실감 역시 한층 더 늘어났다. 삶이 소중해질수록 죽음에 더욱더 철저히 조롱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존재의 소멸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느낌이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은 물질적 환경이 자신을 만들었고 구속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좋거나 나쁜 일이 보상이나 징벌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믿는다. 자신이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휘둘리는 신세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질이란 주제를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는 세세의 이론에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세세는 우리가 마치 숨을 쉬듯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 우주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물질 우주는 우리가 언젠가는 탈출해야 할 감옥이라거나 탈출 불가능한 사형 집행장이 아니다. 우리는 3차원의 현실에서 작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육체적 물질을 만든다. 육체적 물질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만들고 조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같다. 의식은 한 번 쏟아 부으면 변화가 불가능한 콘크리트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관념을 물질적 현실에 투사하고 있다. 육체는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물질화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두 창조자이며 이 세상은 합동 창조물이다.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환경이나 성장 배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 않는 이상 말이다. 이 간단한 메시지는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온갖 선입관에서 롭과 나를 해방시켰다. 셋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과 현실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생각을 물질적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론 역시 세스의 독창적 사상 중 하나다. 우리가 스스로 물질을 창조한다고 가정해보니 자연히 수많은 의문이 일었다. 세스는 우리가 테이블과 의자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환자는 스스로 그 병을 만든 것일까? 애당초 우리가 현실을 창조했다면 나중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세스는 이런 질문들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지금부터 세스의 말을 그대로 말해주겠다. 우주의 내적 생명력을 사용해 육체라는 물질을 창조한다고 해서 우주의 창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이 아는 물질적 세상의 창조자일 뿐이죠. 화학 성분들 자체가 의식이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의식이 먼저 생겼고 그 후 형상을 진화시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모든 세포는 개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죠. 체내 모든 장기 사이에는 의식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자와 원자,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은 입자들도 응축된 의식을 갖고 있고 이들이 합쳐져 세포를 형성하면 개체적인 세포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결합은 원자와 분자가 단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성취를 얻게 해주죠. 이 과정이 무한히 이어져 결국 육체적 메커니즘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나중에 수백만 배로 증폭된 개인성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은 정신 에너지를 건축용 블록처럼 이용 가능하도록 조작하고 변환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육체적 물질은 여러분의 차원에서만 겉모양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즉 그 차원에서만 지속적으로 지각될 정도의 응집력만 갖추고 있을 뿐이죠. 물질은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물도 그 자체로 지속성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물체의 상태가 세월이 지나면서 안 좋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대신 물체의 패턴을 이루는 심령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재창조를 이룸으로써 겉모양을 더욱 확고하게 혹은 취약하게 구성합니다. 그 어떤 물체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화할 만큼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후의 에너지가 약화되면 물체의 패턴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각각의 재창조는 처음보다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변화로 지각되는 차이점이 나타나죠.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형태는 수없이 새로운 성분으로 가득 찹니다. 의식은 육체적 물질을 통해
3차원적 현실 안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개인화된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표현하는 문제가 생기면 가소성이 있는 형태로 물질이 창조되죠. 이러한 창조는 마치 빛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처음엔 약한 빛으로 시작되었다가 빗줄기가 강렬해지고 이후 다시 서서히 빛이 약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는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결코 성장하거나 낡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세상은 내적인 작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을 통해 객관적인 세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이미지는 물질적 현실을 이루고 물질적 사실이 됩니다. 거기에는 화학적인 과정이 관련돼 있죠.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착상된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자신을 만들기 시작하죠. 정신적인 효소는 송과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학 성분을 물질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생각 에너지의 추진체로서 관념이나 이미지를 물질적인 현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간직하고 있죠. 또한 육체가 내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말하자면 변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불똥들이죠. 피부와 모공, 조직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의사물질적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물질하는 원래의 생각이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습은 모두 여러분 자신이 창조한 것입니다. 최초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정신적인 상태로 존재하다가 정신적인 효소에 의해서 스파크를 일으키며 육체적으로 물질화됩니다. 일반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모든 생각과 이미지들이 완벽하게 물질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강도가 물질화에 미치지 못할 만큼 약할 수 있죠. 이때 고도로 암호화된 신호와 정보들이 포함된 방사선이 피부로부터 외부로 방사됩니다. 물질적 환경은 여러분의 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손톱을 창조하듯이 환경을 창조하며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물은 여러분의 육체적 이미지로부터 외부로 방사되는 것과 똑같은 의사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밀집도가 높다는 것뿐입니다. 그 물질들이 충분히 모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사물로 인식하죠. 그러나 밀집도가 저조한 상태에선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몸 안의 모든 신경과 섬유세포들은 내적 자아를 물질적 현실과 연결함으로써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내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선 전체적 자아의 핵심으로부터 육체도 나오고 외부의 사물도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경 자극은 몸 안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통로를 따라서 몸으로부터 외부로 전달됩니다. 그 통로들은 자아의 텔레파시적인 사념, 충동, 욕망을 외부로 운반하면서 객관적인 사건을 변화시키죠.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건이나 사물은 고도 전하를 띤 심령 충동이 육체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되는, 즉 물질로의 대약진이 이루어지는 의식 집중접입니다. 고도의 전하를 띤 충동들이 교차하거나 일치할 때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물질로의 폭발이 일어나는 배우의 현실은 물질 자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격발에 필요한 적절한, 즉 충동들이 교차하거나 일치하는 좌표가 성립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이 언제든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정신 에너지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념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물질화시킴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내적 발전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은 실상 자신의 감정, 에너지, 정신적 환경이 물질화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옷슬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당신은 결국 잘된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스 매트리얼에서 영적 존재인 세스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전체 인생 경로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정신과 신체의 깊은 연결고리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가지는 생각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뇌의 기능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와 불안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부터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까지 오늘 세스 매트리얼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인생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건강을 개선하고 운명을 새롭게 만드는 길을 세스 매트리얼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상상력이 상황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기 자료들을 읽어보면 주변 환경과 삶의 조건이 언제나 자신의 기대심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경, 질병, 절망적인 고독을 상상한다면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물질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념 자체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이죠. 건강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야만 합니다. 삶의 온갖 고난과 역경도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심리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외부에 투사되어 현실화되죠. 그래서 일단 내면 상태를 스스로 직시해야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마음가짐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적인 태도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된 결과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정신적이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이며 회의적이고 두려움에 가득 찼거나 품이 없는 마음가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리라 기대한다면 그런 내용의 텔레파시를 끊임없이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런 암시에 반응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자신이 전달받는 집단 암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이러한 집단 암시에는 구두로나 정신 감흥적으로 전달받는 타인 암시뿐만 아니라 깨어있거나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암시도 들어갑니다. 의기소침한 것은 타인이나 자신의 부정적 암시에 걸린 결과입니다. 당신이 남자친구를 보면서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라거나 구제불능의 술주정뱅이라 생각한다면 그는 잠재의식적으로 그러한 암시를 받아들이고 이미 나약해진 정신 상태에서 암시대로 행동합니다.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암시를 중단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있어. 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당신은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암시는 그가 의기소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텔레파지 탄약이 돼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심상이나 생각을 정적인 심상과 생각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은 내적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당신은 에고를 자신의 자아로 내세우고 그 말에만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내적 자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껏 자신보다는 남들을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남들의 모습은 당신 자신이 물질화된 것, 즉 당신이 생각하는 자아상을 투영한 결과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당신을 속이려 든다면 바로 당신이 자신을 속이면서 그러한 자아상을 그들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 세상에서 사악함과 고독만을 발견한다면 사악함과 고독에 집착하여 그러한 심상을 외부로 투영하고 다른 광경에는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남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주 게으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잠재의식적인 자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기본적인 관념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약점을 남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과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진정한 통찰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꿰뚫어 보는 것은 잠재의식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좋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을 삶의 토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언제나 나는 오로지 긍정적인 암시에만 반응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나 남들의 부정적인 사념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 두면 결국엔 부정적인 상황을 빚어내고 맙니다. 그런 생각의 강도에 따라 낙심과 절망에 빠지거나 두통이 몰려오게 마련이죠.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즉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새로운 순간이며 새로운 현재다. 난 이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육체적인 증상을 잊어버리세요. 다른 즐거운 측면에 주의력을 돌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통이 재발된다는 암시를 육체에게 더 이상 걸지 않게 되죠. 이 방법은 반복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런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감정을 통찰해야만 하죠. 그 후엔 부정적인 감정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대신 긍정적인 감정이 넘쳐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뽑아내버리는 상상이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억압과 대체의 차이점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분노를 속으로 사귀고 무시하게 되죠. 반면에 대체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물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상태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거침없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하죠. 일단 여러분 자신이 감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단지 여러분을 관통해서 흐르는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세차게 몰아치다가 어느 순간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들을 붙잡기 시작하면 마치 태산처럼 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체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스스로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허락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을 부인하기 위해 애쓸 때에만 위험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적 자아는 여러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질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감정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지만 달걀이 여러분 자신은 아니듯 생각과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다.
고기와 달걀에서 육체적 구성 성분을 얻듯이 생각과 감정에서 정신적 구성 성분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에 빗장을 걸고 장애물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감정이 더 이상 밖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치 고기로 꽉 들어찬 냉장고처럼 다른 것을 넣을 공간이 없어지게 되죠. 아침에 꽃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햇볕이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비를 맞을 필요가 있으므로 비가 내리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벌들이 내게 와서 꽃가루를 가져가길 요구합니다. 날마다 일정 시간 동안 햇볕이 비쳐야 하며 비도 일정 시간 이상 내려야 하죠. 그리고 벌들도 A, B, C만 되고 다른 벌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하며 대지도 내 명령에 복종하길 요구합니다. 대지가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걸 허용할 수 없습니다. 태양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허용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질서대로 움직이길 요구합니다. 과연 그 꽃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꽃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까요? 태양의 기적적인 자연스러움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질서와 지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들의 동작 속에는 여러분이 결코 알지 못할 질서가 그들만의 지식에 따른 법칙이 그리고 명령을 초월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참다운 질서는 자연스러움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은 자기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신경체계의 자연스러운 작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성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매년 어김없이 사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자연스러움과 창조성으로 성립된 활동이면서도 의례적이며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엔 자연스러움과 질서가 경이로울 정도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결코 계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전체에 기여하고 있죠. 지구라는 땅 덩어리와 그 외 자신이 아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나무, 사계절, 하늘 등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전체를 위해 기여한 결과입니다. 즉, 지구의 결실을 맺는 자연과 질서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육체도 거짓된 관념을 투영하지만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퍼스널리티가 잠시 병적인 요소를 자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질병과 같이 심신에 지장을 주는 활동 역시 퍼스널리티 구조에 포함됩니다. 일단 그것이 퍼스널리티 속에 받아들여지면 갈등이 싹트게 되죠. 아무리 고통스럽거나 해로운 것이라도 자아는 일단 자신의 일부분이 된 것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용의 배후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죠. 우선 고통은 불쾌하지만 의식의 경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쾌하거나 불쾌한 강렬한 감각은 어느 정도는 의식을 자극하게 돼 있죠. 그 자극이 모멸스러울 정도로 불쾌한 것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구조의 일정 부분은 이를 무차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극도 아주 생생한 감각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설정한 조건에 맞도록 삶을 억지로 뜯어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적이 존재하며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란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자신의 퍼스널리티가 지닌 독특함은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인격이 지닌 독특한 목적은 현재의 환경에서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대와 다른 삶에서도 현재의 과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현재처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 노을과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축복과 기쁨으로 심장의 박동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이제껏 받은 축복과 삶을 고대할 만한 이유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꿈이 실제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오슬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당신은 결국 잘된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스 매트리얼에서 영적 존재인 세스는 꿈은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꿈이 단순히 잠을 자는 동안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꿈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꿈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꿈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이루어내는지 살펴볼 건데요. 꿈은 우리의 두려움, 욕구, 그리고 숨겨진 감정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자주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면 이는 현실에서의 불안감이나 고민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꿈들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히 잠을 자는 동안의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형성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꿈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읽어드릴 세스 매트리얼을 통해 꿈이 당신의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꿈은 확실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울증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의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류는 예부터 꿈이 인간의 온갖 행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은 꿈을 이용해 잠재적인 동기를 탐구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꿈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즉 꿈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감을 얻으며 활기를 되찾고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세스는 자기 개선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꿈 활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은 육체적 환경의 영향을 받듯이 자신이 창조한 꿈의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아는 무한하죠. 그러나 제대로 지각하지 못할 경우 자아의 한계가 보이게 됩니다. 이를테면 꿈을 의식하지 못할 때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개개인이 자신의 내적 에너지를 육체적 현실만큼이나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현실로 변환시킴으로써 시작됩니다. 놀라운 분별력으로 자신의 관념을 꿈의 사물이나 사건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들은 존재성을 얻고 무수한 차원에 걸쳐 존재하게 됩니다. 꿈꾸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상징을 선별하여 외부에 투영합니다. 가치를 이루고 내적 환경을 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꿈이 실행될 때 그런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물리적인 우주도 결코 둘 이상의 개인에게 똑같은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개인적인 상징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세계에서의 색깔이나 공간상의 배치와 같은 기본적인 속성들 역시 꿈의 기본 속성들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단지 유사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텔레파시망이 마치 악교처럼 물리적 우주를 불확실한 위치에 간신히 고정해 놓고 있죠. 여러분이 사물의 존재와 특징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꿈의 세계도 물질적인 세계와 똑같은 종류의 우주입니다. 단지 그 세계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구성되어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세계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경이로울 정도의 유사성을 지닙니다. 우선 현재 육체적 차원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특정한 주기로 전에도 동일한 역사적 시기에
생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적인 친숙성을, 즉 특정한 시기에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았던 것에서 비롯된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 체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다양하지 않죠. 관념이 물질적 세계에서 물질을 구성하듯이 어떤 상징들은 꿈의 세계에서 현실화됩니다. 물질적 세계를 결합시키는 것과 똑같은 영적 동의가 꿈의 세계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물리적 우주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확인된 요소들에, 즉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둘 이상의 인간이 지각하는 동일한 육체적 사물이 어떻게 하나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할 것입니다. 그는 인류가 대체 어떠한 집단적 관계로 인해 무한한 혼돈으로부터 한 줌에 불과한 유사성을 선별하여 우주로 인식하는 것인지 궁금해하겠죠. 여러분은 바로 이처럼 꿈의 현실을 혼돈의 세계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결합력, 현실성, 상대적인 지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을 때만 의식을 차리고 잠을 잘 때는 무의식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시만 시각을 달리 해보십시오. 꿈에서 깨어있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 관점에선 그림이 전혀 달라지죠. 왜냐하면 잠을 자면서도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는 동안에 방문한 장소들은 현재 육체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만큼이나 실제하는 곳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식적인 자아니, 무의식적인 자아니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죠. 자아는 하나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다양한 차원에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죠. 깨어있을 때는 물질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만 꿈에선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깨어났을 때 꿈에서 본 장소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반대로 꿈속에선 깨어있을 때 본 장소들이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육체는 꿈꾸는 자아가 머무는 꿈의 장소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거리는 공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꿈의 장소는 육체가 잠자는 방과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가 침대나 의자, 장롱과 겹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은 여러분이 각성 상태에서 인지하는 침대, 장롱, 의자 등과 똑같은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물은 지각작용의 결과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내적 에너지로 지각 대상의 패턴을 구성하고 사물로 인식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체가 구체화된 차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상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꿈에선 여러분은 육체적 세상의 것과 똑같은 원자와 분자로 자신이 작용할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동안엔 침대나 장롱, 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꿈에서 깨어나면 방금 전까지 존재했던 꿈의 세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발전과 성장 학습 과정과 체험은 모두 꿈속 삶과 관련되어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다른 레벨을 방문하며 심지어 필요한 기술을 익힌다. 우리의 의식 단계를 통합하는 모종의 전자기적이며 화학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꿈을 통해 물질적 현실을 바꾸고 육체적 체험은 꿈의 체험을 바꾼다. 둘 사이엔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꿈을 통해 우리의 의식은 다른 종류의 현실 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깨어나면 꿈을 잊어버리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다. 설령 우리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세스에 따르면 각성의식의 에고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수많은 다른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주는 물질이나 반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둘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무수한 종류의 현실들이 존재한다. 이 밖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한 현실 세계가 존재한다. 세스는 모든 체험은 우리의 세포 속에 전기적으로 암호화되며 육체가 없어도 얼마든지 보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꿈의 체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인간의 생각과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그것들은 수많은 차원에 걸쳐 존재하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들에 영향을 미치죠.
건물처럼 실제하는 것으로부터 수많은 세계 속에 각가지 다른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창조된 것은 결코 물을 수 없습니다. 꿈의 정기적 실체는 암호함으로써 두뇌에서뿐만 아니라 육체의 지각 범위 내에서도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잊혀진 꿈의 체험도 육체의 세포 속에 전기적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로 보존됩니다. 꿈의 체험은 다른 모든 체험과 함께 세포 속에 존재하고 세포들은 그것들의 형태를 구성합니다. 정기적으로 암호화된 신호들은 완결된 체험에 닮은 꼴로 만들어내는데 그 패턴은 육체적 현실과는 무관하게 존재합니다.